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다른 때보다 좀 매매를 좀 오랫동안 하느라고 방송을 녹음하는 게 좀 늦었는데 30% 이상 이제 급등한 내 코인이 만약에 있다면 뭐 익절할 부분은 익절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냥 통상 봤을 때 아예 뭐 코인 시장에서 30% 오른 거 뭐 그냥 일상 다반사지라고 행복 회로를 막 이렇게 돌리시겠지만 이 시장이라는 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뭐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이 막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저께 이제 패닉 장세가 왔었을 때 아마 놀라신 분들, 특히나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은 홀딩 하시거나 매수 관점으로 다시 포지션을 전향하셨기보다는 아마 하한가에서 아마 패닉살 하신 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선 사실 홀딩하는 관점이 맞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돌아가는 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라지캡 마켓, 미들캡, 로우캡 마켓까지 하다못해 전반적인 상승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뜻하는 바가 있어요. 사실 이럴 때가 사실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세가 금요일 날 상승해서 토요일을 지나서 일요일 날 오후까지 이 에너지가 비트코인이 34,000달러를 돌파하는 에너지파가 전파가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좀 보기 싫은 하락장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장세가 보시면 아마 이거보다는 올랐을 텐데 도미넌스는 뭐 요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 우위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우위에 선도에서 치고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거의 비등비등해요. 상승률이 이제 제가 보니까 아마 이게 약간 변했었어도 상승률로 봤을 때 아마 비등비등할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차티스들이 이제 예견하는 바가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제가 바라보는 게 34,000달러를 돌파해서 유지를 하냐는 관점인데, 34,000달러를 만약에 턱걸이를 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급락한다라고 저희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조심해야 할 구간인 건 분명히 맞다는 거죠. 그리고 현금으로 이제 아직까지 코인 못 사신 분들은 여기서 막 이렇게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막 급상승한다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전량 다 나머지 현금, 잉여 현금을 다 매수하시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자, 똑같은 얘기를 하죠. 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마찬가지, 문 오버로드라는 분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미온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다. 상승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더 하락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거세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뭐, 25일 전후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가, 아마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하락장이 왔었을 때 그때까지만큼 뭐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분 말씀에는 동감을 해요. 일단 이분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컴 샤크라는 분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미온적으로 약간 더 하락을 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서 큰 파동을 그리면서 2월 달부터는 1월 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이분도 하시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장세에서 34,000달러가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넘지 못하냐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뭐 30% 가까이 급등한 어떤 그런 코인은 일정 부분은 익절을 했어요. 일정 부분은 익절하고 지켜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나머지는 그냥 뭐 전량 다 비트부터 나머지 시총 상위에 있는 거는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 오후가 아마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2코인에 관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12코인 괜찮냐고, 예전에 이제 베리시버트가 언급하지 않았냐고, DCG에서도 투자하지 않았냐고. 왜냐면 6개의 코인이 이번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그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 트러스트 상품, 자회사의 트러스트 상품에 등재된다는 얘기로, 뭐 지금 그런 코인들 위주로 이제 시세가 번쩍번쩍 거리니까 이제 이 코인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 나중에 훗날 등재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DCG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한 건 맞고, 제가 알기로도
뭐 어떤 뭐 이런 검증하는 거, 뭐 보안 뭐 관련해서 이런 쪽에서는 더키라는 코인이 있고 시빅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시빅이라는 코인에 조금 더 포인트를 좀 많이 주겠어요. 예, 이왕이면.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를 사셔야 된다. 이런 이런 장세에서 지금 막 상승한 이런 장세에서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잘 보시면 되고 사실 분들은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왔을 때 그때를 한번 노리셔가지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나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 적극 추천드리는 코인은 아니에요. 어쨌건 그걸 뭐 여기 딱 있네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자 여기 보시면 DCG에서 시빅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파일코인 파일코인은 아직까지 시세 진폭이 많이 없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그 메타가 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보다 블록체인 인프라가 조금 더 많이 깔리면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못 움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번에 하락장을 주도했던 게 사실은 코인베이스였다는 건 아마 이미 아실 거예요. 근데 코인베이스에서 같이 유동성 공급하고 움직이는 게 누구냐면 여기 보면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고 있거든요. 제네시스 트레이딩을 통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사실 자금을 넣고 빼고 하고 서클사가 USDC를 통해서 사실 그 코인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이제 유동성 공급하는 것도 있는데 좀 크게 움직이는 거는 제네시스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코인베이스 움직임이 크립토 퀀트에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프리미엄이 빠지고 있다. 거기서 만약에 시그널을 부정적으로 내일까지도 준다면 조금 눈여겨서 아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승장의 어떤 그런 기운에 도취되셔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 멘탈을 더 흔들어 놓기 되게 쉽다는 거죠. 왜냐면 하락을 되게 깊이 줘놓은 상태에서 상승장이란 어떤 그런 안도감을 준 상태에서 한 번 더 사람을 패닉하게 만들면 그때는 사람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더 쪼이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진짜 불장으로 가는 스텝 바이 스텝을 만들어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불장인 건 맞아요. 근데 불장인 건 맞지만 그 중간중간에 단기적으로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면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홀딩하기도 아마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홀딩하시기도 되게 쉽지 않고 중요한 건 패턴 변화가 되게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익절하고 또 다시 매수 관점에서 밑에서 또 매수하기도 또 쉽지 않고 근데 욕심을 버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항상 저는 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희망회로적인 어떤 그런 방송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가만히 보세요. 단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된다 이런 여러 차트이슬 분석가들의 어떤 전망들도 되게 많지만 중요한 건 이런 베리 실버트와 파운더리 같은 DCG에서 직접 투자한 자회사인 파운더리 같은 데가 거대 자금을 이제 운용하면서 여기서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헛8 버로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헛8에서도 돈을 12밀리언을 빌렸다. DCG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형 채굴기에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 마이닝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거대 자금을 움직이는 이 기관 투자가들, 정부 기관하고 엮여있는 이런 그룹들이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 마이닝에 관해서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서 늘린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밋빛 희망회로가 그냥 희망회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근거가 있고 하니까 다 이 사람들도 이제 장기를 보고 하드웨어 인프라를 계속 깐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로저버가 이제 한마디 던지거든요. 비트코인이 골드를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하고 비트코인 캐시는 피아트를 현금을 대체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10억까지 간다. 저는 10억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 인프라 현물 경제에서 실제로 이제 그 현금으로 진짜 실제로 빠른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사용되어지는 거는
캐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좋다, 비트코인 캐시는 뭐 아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진짜 행동대장이다, 비트코인은 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다 투자해야 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번에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겠지만 그레스켈 자산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그냥 짜진 게 아니고, 또 중요한 건 이번에 그 새로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코인들이 이번에 신청됐다, 델라웨어 주에서 신청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적인 거를 잘 보시면서 뭐 네 코인이 좋네, 내 코인이 좋네, 이런 건 사실 다 의미가 없어요. 예. 어차피 비트코인이란 박스카를 위시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그 박스카 안에, 그 화물열차 안에 다 이렇게 유입이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또 이 시장의 메커니즘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24시간 동안 탑10 거래량 상위에 있는 코인들을 보시면 디센트럴 랜드,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테조스, 체인링크, 예. 이번에 뭐 그렇게 얘기했던 거, 그리고 라이브 피어라는 코인, LPT라는 코인은 여기 뭐 등재가 안 되는데 라이브 피어가 있었고, 그리고 파일코인, 예. 파일코인도 업비트 상에서는 비트코인 페어마켓에만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빗썸에도 아마 상장을 할 거예요. 빗썸에도 상장을 할 거고, 그리고 업비트에서 원화마켓에서도 진짜 불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진짜 알트코인 불장엔 아마 업비트 측에서 아마 그 원화마켓에 분명히 넣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 기사가 하루 만에 번복돼서 2개의 기사가 나왔어요. 하루는 자넷 옐런 의장이 비트코인 전면 규제해야 된다, 뭐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나오고, 하루 딱 지나니까 자넷 옐런 의장이 비트코인 규제는 해야 되는데 유용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미디어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대중들을 혼선스럽게 만든 거야. 이분이 말씀하신 의제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내용들은, 스토리라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규제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규제는 해야 된다, 그리고 유용할 수 있다 라는 거를 한 번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2개를 끊어서 보여주니까 패닉장을 유도했다 라고 후행기사가 나와서 이분이 욕을 먹으신 거죠. 근데 이분은 아무 죄가 없어요. 네. 나쁜 사람들은 누구냐, 중간에서 그거를 끊어가지고 전달한 매스미디어사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매스미디어는 항상 필터링 하셔가지고 보셔라. 네. 그리고 거짓이 50%가 넘어요. 사실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거, 그거를 잘 억셉을 하시고 사실 속에 거짓이 숨겨져 있는 거를 잘 간파를 하셔야지 트레이딩에서 실패를 안 하세요. 이번에 아마 절실히 느끼셨을 거고, 또 하나, 나는 코인이 되게 좋다, 난 코인에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 뭐 몇백억을 벌었네, 몇십억을 벌었네, 친구한테 추천을 해. 근데 친구한테 추천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네. 그럼 친구는 나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신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극찬하고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지만, 이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 친인척들, 가족들, 주변 지인들한테,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추천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 벌면 다행이에요. 돈 벌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 이거에 관해서 분석이 없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접근해서 샀는데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면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더 이상 못한다. 그리고 유로화의 양적 완화도 거의 한계치에 달한다. 전 세계 인구는 감소한다. 현물 경제 파이는 줄어든다. 버추얼 스페이스, 버추얼 커런시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은행 없는 금융 서비스가 보편화된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알아야 내가 코인 투자를 좀 오랫동안 장기적인 어떤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설명해서도 안 되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추천할 필요도 없고. 어떤 구독자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신임 못한다, 믿지 않는다, 사기라고 치부한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비트코인이 1억이 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1천이 가면, 그죠? 그리고 뭐 특정 코인들이, 어떤 코인들이 막 지금보다 알트코인들이 5배, 6배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뭐를 담보로, 차를 담보로 해서 아마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코인텔레그래프 최후의 수단으로 비트코인, 예비 통화로서의 암호화폐, 소문이 풍부하다. 요 근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CBDC가 나오면 뭐 비트코인은 사라지네, 뭐 이런 얘기가 작년에 한동안 돌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CBDC가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보다 더 많이 보편화되고 창궐하면 그거는 가상자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니까요. 신나를 벗어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예비통화로서 암호화폐 소문이 풍부하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요? 이게 그냥 루머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통화 시스템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기축통화가 어디예요? FED 연준에서 찍어내는 달러죠. 자, 유로화, ECB에서 찍어내는 유로화. 자, 일본 통화, 일본에서도 일본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엔화도 마찬가지. 자, 위엔화도 마찬가지로 IMF 통화바스켓에서는 2016년에 등재돼 있긴 하지만 위엔화도 마찬가지로 그림자 금융이 위험한 건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예비 통화로서 다 문제가 불거지고 생길 수밖에 없어요. 파운드화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비트코인이 어느 순간이 되면 6번째 자리에 들어가서 저는 해칭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2030년 정도가 아마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러의 수명은 그때 정도면 아마 다 될 거고, 디지털 달러가 뭐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기 시작을 해서 대중들이 진짜 많이 보편화돼서 이 시장을 믿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2025년은 넘어야 더 많은 아마 인구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근래 이제 블랙록에서 그 제안한 어떤 그 2021년 그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전망서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2027년이면 전 세계 1위의 GDP, GNP 자리를 차지할 거다. 이거는 패권 국가가 된다는 의미랑은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인구 태동을 보세요. 인구 파이를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인도라는 나라, 더 젊은 인구의 축이 더 굵어요. 중국보다. 자, 미국은 중국보다 인구의 파이도 더 적어요. 거기다가 고령화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핵심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 경제 논리가. 왜 그래서 블랙록이라든가 피델리티나 그런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JP모건이나 이런 데들이 왜 예전 5년 전서부터 왜 유럽이나 중국이 아니라 많은 자본을 중국으로 왜 에너지 주입을 했었나. 사실 그게 나와요. 근데 그게 중국을 키워놓고 양적 완화를 해서 미국을 다시 키우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마 다극체제로 변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일극체제에서. 기존에는 양극체제가 아니라 일극체제였어요. 그냥 미국이 주도하는. 근데 다극체제. 하나의 국가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다극체제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다자주의로 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건 인도라는 나라가 어느 시점부터는 부각돼서 치고 올라가서 전 세계 3위권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기 보시면 딱 나오죠. 미국의 인구 2020년 현재까지 미온적으로 상승은 하긴 해요. 1980대부터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2020년까지 상승을 해. 그러나 중국의 인구 파동만큼의 그만큼 상승률이 미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이 자본의 이동을 이쪽으로 이제 몰아주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막 이렇게 태동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주식시장이 막 태동을 하는데,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이유가, 자, 인구가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가파르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야.
특히나 미국이나 스웨덴 같은 그런 복지국가들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률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여성분들도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지금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변화되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자기가 진짜 탄탄한 직장을 갖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독신주의를 외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고, 사회가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1인 가족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아기는 태어나지 않고. 그 물리적인 세상에서 더 이상 파이는 키워나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왜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냐, 가상자산 시장이 왜 태동을 하냐, 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왜 하냐, 여러분은 이제 피부적으로 느낄 만큼 아직 안 왔으니까 가상자산 시장이 현물경제 파이를 더 이상 못 키우니까 결국에 이 금융 서비스, 주식시장 이쪽에서 세수 창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주식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금방 꺾일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한국 주식시장도,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세금을 걷겠다라고 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미국도 주식에다가 세금 포인트를 조금 더 매기는 어떤 그런 정책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다 반영돼 있다는 거죠. 세금을 많이 가져가려면 시세를 올려놔야 된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에서 세금 항목이 이제 세금이 이제 그 정책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나는 그 전에 빠져나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세제 개혁안이 확실하게 나오면 가상자산 시장은 아마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다 100% 팔아 제낄 생각은 없어요. 저는 그냥 은행에다 맡기고 그냥 스테이킹 위주로 좀 하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현물 경제에서 뭐 쓸 돈이 많이 필요가 없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뭐 에너지 파동이 일요일날 오후까지 전해진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이제 한 번에 하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관점으로 임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포텐셜을 되게 크게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희망회로를 돌리는 건 맞아요. 저도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의 뭐 뒷부분에서는 제가 늘상 했던 말 그런 거를 뭐 다시 번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저께 아는 형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생각했던 부분을 그대로 이제 되새겨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너무 많이 지금 섣부르게 너무 많이 걱정들 많이 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고점에 물려있는 코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펀더멘탈이 확실하고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A클래스에 있는 코인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올라가요.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어떤 코인들을 트러스트 상품에 신청했다.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플립사이드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렇게 보시면서 분석의 결론을 내리시면 승리하시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